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안은 1년 내내 주가가 흘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부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9,400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기숙학원이 이제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요. 유아 초등 사업 부분에서 이제 광고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면 단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 이유는 후반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ST유니타스의 평가 손실에 따른 비경상적인 손실 발생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변화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변화가 좀 꽤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일단 사업이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편입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업.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작년에 ST유니타스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업부가 그동안 계속 적자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래서 ST유니타스를 인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독점 관련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합병 금지 결정이 이제 작년 3월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가 이제 적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사업부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과감하게 이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4년 말에 114억 원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고 매각 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공무원 사업부에 대해서 매출액과 이제 적자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리컬을 좀 찾아봤는데요. 2022년에 공무원 사업부 관련된 매출액이 대략 한 600억, 23년에도 한 570억,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43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연간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겠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좀 감소 추세이긴 했습니다. 2022년에 250억, 23년에 203억, 작년에도 연간으로 봤을 때 또 토탈리 보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적자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억 정도 감소된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부분이 이제 플러스 제로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100억 효과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일부 감소를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아와 초등은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시장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이제 광고를 계속적으로 큰 자금을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광고 관련된 비용, 좀 마케팅 관련된 비용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서는 중등 상황이 좀 바뀔 건데요. 중등이 2년 전에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EBS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풀었습니다. 70만 원 정도 되는 걸 풀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서 이제 메가스터디를 비롯해서 몇 개 회사들이 타격을 일부 좀 있었는데요. 일단 2년이 좀 지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제도가 2, 3년 뒤에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이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시그널도 보이긴 했지만 올해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등 부분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을 건데요. 온라인은 이제 작년과 비슷한 수강생이 모집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슷하게 현재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플러스 2% 내외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생각보다 오프라인이 이제 재수생 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수생들이 예전에는 종합반을 선호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단과반 형태의 강의를 더 선호한다.
한다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회사에서는 단과를 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기숙학원 시스템을 좀 변경하려고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숙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소폭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소폭 성장,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러셀이라는 교육 제도가 하나 있는데 지방에 공간을 빌려놓고 여기에 이제 모니터에 서울에서 일타 강사들이 하고 있는 강의를 라이브로 송출해주고 지방 학생들이 이걸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매출액이 현재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올해 고등학교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대학 편입 쪽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의대에 관련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휴학과 뭐 자퇴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비어질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밑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런 학교들로 다시 이제 편입하고 관련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대학 편입학 관련돼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공무원 사업부가 철수가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빠질 거고요. 나머지 중등부와 고등학교 오프라인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놨고요. 반면에 이제 마케팅비를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아까 적자 사업부였던 공무원 사업부의 적자가 이제 없어진다는 여건 때문에 영업이익은 제가 굉장히 하단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이 숫자보다는 이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좀 주목할 부분이 주도하는 정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 단기순이익 60% 내외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400억 정도 자사주 소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금 배당도 이제 1,500원으로 3%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상황을 보니까 뭐 거의 분기에 100억씩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다 매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일시에 소각하는 이런 스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히스토리컬 봤을 때 이 회사의 PER과 PBR의 역사적 하단입니다. 지금 올해 당장 뭐 수강생들이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경쟁할 수 있는 플레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뭐 손실을 보거나 이런 회사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컬 하이 로우일 때는 주가 반등하기 좀 쉽고 좀 라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환원 정책이 거의 뭐 분기별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만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